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 했었던 내용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그 트랜지언트 타임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부터 할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그래서 맨 처음에 트랜지언트 타임이 지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르러 상태로 이제 회로가 구성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전원인 AC 전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에 대한 것을 시누소이달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우리나라로는 아마 정현파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파형 자체가 사인파라든가 코사인파 형태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타임이 지나도 이 형태로에 대한 것이 시누소이달 소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누소이달 소스에 대한 특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뭐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특성은 이제 앰플리튜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 크기하고 주기.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 페이즈가 있습니다. 페이즈. 그래서 이 세 가지 값 가지고 나서 보통 시누소이달 소스에 대한 것을 이제 특성화를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 전부 다 하기 어려웠을 때는 에버리지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에 대한 에버리지는 0이죠. 왜냐하면 0을 축으로 해서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트 민 스퀘어, RMS 값을 가지고 나서 대표성을 갖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RMS만 갖고 나서는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RMS 값 갖고 나서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 파형은 우리가 얘기할 때 사인파, 코사인파,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요 형태로 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우리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파수가 일단 고정이 됩니다. 주파수가 픽스가 되면 남는 거에 대한 거는 딱 보기에는 A하고 그 다음에 세타, 이 두 가지 값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J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A를 표현해서 요거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컴플렉스 폼으로도 표현합니다. A의 코스 세타에 플러스 J 사인 세타에 대한 형태로 해서 요거에 대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페이저라고 하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세타. 그래서 요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일단은 네 가지 정도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한다. 이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필요한 걸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저에 대한 것이 있고요. 아마 12절인가요? 뒷절에 보면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페이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가지고 나서 앞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거 가지고 나서 바로바로 회로 해석을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거에 저항에 대한 것 했고요. 그 다음에 L하고 C에 대한 이 패시브 엘리먼트에 대한 걸 얘기할 때, L하고 C에 대한 것 자체가 L하고 C에 대한 거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은, 얘가 타임 축으로 볼테이지하고 커런트에 대한 관계가 약간 쉬프트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위상을 가지고 빨랐다 느렸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90도에 대한 걸 하니까는 뭐 코스에 뭐 세타 플러스 90도, 뭐 마이너스 90도에 대한 형태를 할 때 이게 뭐 사인파 형태로 나타난다던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있고요. 뭐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하게 되면 뭐 코스 알파 베타에 대한 거, 베타 얘기할 때 사코코사 코코사사 사인 알파 사코 코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코코사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스 베타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 뭐 이거에 대한 특성을 갖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더하기 빼기 할 때 요 위상에 대한 거 더하기 빼기 할 때 요렇게 프로덕트형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갖고 나서 이 컴플렉스 갖고 나서 얘기할 겁니다. 컴플렉스 갖고 나서 얘기하면 V하고 I하고 같을 때, I하고 V하고 같을 때, 이때는 이제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이퀄 얘기할 때 V 이퀄 L di dt 뭐 이런 특성을 좀 이따가 보시면 I에 대한 것을 뭐 A sin 오메가 t 해갖고 이제 요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L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리액턴스라고 해서 J 오메가 L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XC에 대한 거는 XC 이퀄 마이너스의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J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상차에 대한 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JXL이라고 하면 이렇게 J 오메가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오메가 C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J에 대한 걸 마이너스로 해서 요런 식에 대한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위상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할 거야. 요걸 가지고 나서 그래서 요 L하고 C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표현하고 나게 되면은 이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은 그동안 뭐 그냥 간단하게 V 이퀄 IR 했듯이 V 이퀄 I R 플러스 JX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Z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걸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테이션 자체가 IZ 해서 약간 이렇게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스칼라 값하고 벡터 값 형태로 해서 지금은 요거에서 이제 약간 위상에 대한 걸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벡터처럼 이렇게 좀 볼드체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스칼라 값뿐만 아니라 여기다 이제 페이저 값,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값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표현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 써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만 갖고 나서 앞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몇 가지 할 때 보면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 그 다음에 휘스턴 브릿지, 휘스턴 브릿지에 대한 걸 하면서 여기에 델타 Y 변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델타 Y 변환에 대한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노드 볼테이지로 회수로 해석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를 써가지고 이 메소드에 대한 회로 해석에 대한 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게 이제 앞에 L만 갖고 나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비닌 노턴 이퀴밸런트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퀴밸런트.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맥시멈 파워에 대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있는 RL 하고 여기 RS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S 맥스 파워는 RL하고 좌우중에 RS 일 때 맥시멈 파워가 난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DC 성분만 갖고 나서 얘기할 때에 대한 내용을 쭉 했는데 우리가 L하고 C가 포함되면 L하고 C가 포함한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L하고 C에 대해서는 내용 다룬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L하고 C에 대한 거를 아까 표현한 X로 표현할 거예요. X에 대한 걸 J 오메가 L, XC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여기도 성립할까? 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이 내용이죠. 뭐 KCL, KVL 프리퀀시 도메인 해상에서 역시 나머지 노드 볼테이지, 메시 트랜스폼, 소스 트랜스폼 전부 다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이제 우리가 그 인덕터를 가지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이 챕터는 앞에서 했었던 저항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서 했었던 내용들, 앞에서 얘기한 것이 V 이퀄 IR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앞에서 쓰던 V 이퀄 IZ 이거 또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고요.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에 대한 거 보면 이제 전체 노드에 대한 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뭐 이런 식의 V에 대한 건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뭐 이런 식의 노테이션이 그대로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스 델타 Y 변환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Y 변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에 대한 거 막 이렇게 심플리파이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썼을 한 예를 들어서 이쪽에 R 이퀴밸런트에 대한 거 이게 R1 뭐 예를 들어서 R2, R3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R2에 R3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이제 RC가 막 RLC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표현할 때 그냥 Z1으로 표현할게요. Z1, Z2, Z3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에 이퀴밸런트한 게 얼마야? Z 이퀴밸런트 얼마야? 그럼 똑같이 써요. Z1 플러스 Z2 하고 Z3에 대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서 성립했었던 것을 그대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으로 옮겨놓고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프리퀀시를 고정시킨 겁니다. 어느 F를 픽스를 시킨 거야. 예를 들면 60Hz 딱 고정시켜 놓고 나서 할 거야. 우리가 그럼 60Hz하고 120Hz 뭐 180Hz를 섞어 놓고 나서 한다? 그거는 저희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하게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주파수 하나로 픽스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텍스트에서 이제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다음 챕터에서 나올 건데 우리가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도 여기서 또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거야. 뭐 ZS에 ZL에 대한 거 할 때 여기 VS 커런트 소스 원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에 전달되는 맥스 파워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이슈예요. 맥스 파워가. 여러분이 이제 그 복소수에 대한 걸 안다고 가정했을 때 ZL 이퀄 ZS 컴플렉스일 때 요때 맥시멈 파워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넥스트 챕터에서 다룰 거야. 넥스트 챕터에서. 왜 이걸 넥스트 챕터에서 다루느냐면은 이제 여기 회로에서 RLC가 있으면 얘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예요. 에너지를 저장을 하긴 하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위상이 일단 차이가 있잖아. 위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없애는 형태로 돼요. 없애는 형태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 요 컴플렉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LC를. 그래서 R만 갖고 나서 맥스마이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파워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파워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넥스트 챕터에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타디 할 것이다 라고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9.1 시뉴소이달 소스에 대한 것을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뉴소이달 소스가 어떤 것인지, 볼테이지 소스, 커런트 소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V니콜, VM, 코스로 썼습니다.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이거 W에 대한 것은 W는 2파이 F로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F에 대한 것을 앵귤라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이걸 앵귤라 프리퀀시라고 하고 여기에 F를 주파수라고, 요 F를 이제 주파수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피어리어드 분의 1의 형태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페이즈, 요거를 이제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즈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이게 보게 되면 서로 요 관계에 대한 걸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디그리로 표현하고 그러면은 여기도 디그리로 표현하거나 레디안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보게 되면 넘버 오브 디그리는, 그러니까 2파이에 대한 것이 이제 360도잖아요. 2파이가 360도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값을 알고 싶다. 그거에 대한 뭐 y 디그리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요 레디안으로 표시하는 것을, 레디안에 대한 표시를 디그리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의 대표적인 값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RMS 밸류에 대한 걸 할 거예요. RMS 밸류.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RMS 값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이 이제 올라오겠죠. 이렇게 두 배를 하게 되면 이게 루트 민 스퀘어를 먼저 하면 스퀘어에 대한 것이 하면 되고, 이거에 민을 하게 되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민을 하게 되면 민값.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루트 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 이 밑에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요 영역에 대한 합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VRMS 값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시그널의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루트 민 스퀘어로 표현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보통 VRMS라고 표현하고요. 대개 가면 맥시멈 값에 대해서 Vmax가 됩니다. 요건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9.1절에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그젠플 9.1 한번 해볼까요? 시뉴소이달 커런트가 있습니다. IT에 대한 것이 맥시멈 전류는 20A이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트 사이클은 1ms입니다. 1ms. 그럼 1ms면 좀 우리가 코스 이거에 대한 파형이 지금 2파이 ft 플러스 뭐 파이 이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가 지금 나온 거 보면은 t는 1ms고요. 그
다음에 t 이퀄 제로일 때 I t 이퀄 제로일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10A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프리퀀시 몇 헬츠냐, 뭐 몇 헬츠냐 했으니까 주파수 헬츠, 예, 이거는 주파수 헬츠 단위예요. 주파수 요거는 헬츠 단위로 나옵니다. 그 세크분의 1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mS 분의 헬츠, 그러니까 1000이네요. 1000 헬츠, 1000헬츠가 되고요. 그러면은 앰플리튜드 프리퀀시에 대한 거는 2파이F니까 2000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단위는 레디안 퍼 세크입니다. 레디안 퍼 세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펑션으로 표현하려, 이미 저는 코사인으로 썼는데 코사인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요 파이 디그리에 대한 걸 표시해라. 그건 요거 갖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t 이퀄 제로일 때 20 코스 2파이 ft 플러스 파이가 1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 값차기 코스 2파이 f0 플러스 파이가 2분의 1이 되는가 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은 파이가 60도가 되겠습니다. 파이가 60도.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C네요. 1번 C. 요거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현해라. 그럼 IT 이퀄 20의 코스 2000t 플러스 60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2파이 ft에 대한 거 하고 여러분이 잘 요 디그리하고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면 RMS 밸류를 구해라. RMS 이런 거는 VRMS는 이제 스칼라 값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i가 아니지, 전류지. RMS 값에 대한 건 루트 2의 20에 대한 거. 그러면 14.14A 에 대한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9.2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번에서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 같진 않아요. 9.2 시누소이달 볼테이지에 대한 표현이 지금 보면 V 이퀄 300의 코스 2파이 ft 플러스 30도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때 피어리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야. 피어리어드는 요거 갖고 나서 하니까 2파이 f가 지금 120, 이게 여기가 지금 120이군요. 제가 120이 돼 있군요. 자, 그러면 2파이 f가 지금 120이죠. 지금 표현은 120 파이죠. 120 파이. 이렇게 파이 없어지고, 그럼 f는 60이네요. 60. 그러면 피어리어드에 대한 건 60분의 1초 아니라 t는 그러면은 60분의 1초.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6. 이건 여러분이 계산해 보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거 보고 그냥 쓰겠습니다. 피어리어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는 이제 60Hz가 되는 거죠. 60Hz가 되고요. 매그니튜드 T 이퀄 2.778일 때,
그럼 2.778이면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보라는 것은 매그니튜드 VRMS. VRMS는 루트 2에 300. 그로 계산하면 이게 212.3V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그젠플 9.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그젠플 9.4만 볼까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를 하겠습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translate 코사인 펑션 by subtract 90 from augmented sin function verify function. 맨 처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하네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바로 코스에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90이다. 자, 우리 일단은 요 빼기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빼기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했었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함수가 있을 때 xt가 있을 때 이거 함수는 요쪽으로 해서 요만큼 A 시프트해서 이렇게 이게 시프트 요만큼 시프트 했을 때 x t-a라고 표현하죠. 자, 이만큼 시프트 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을 때 x t-a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90도 사인 우리가 코사인 파 함수는 어떻게 되지?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나요?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가 1에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를 90도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90도 정도 시프트 해가지고 떨어지면 90도 여기가 1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제 되죠. 이거 무슨 파형입니까? 사인 파형이에요. 사인 오메가 t 파형이죠. 그러니까 코스 오메가 t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인 파형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는 방법이 있죠. 코코사사.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요것만 가지고 그럼 코스 오메가 t 코스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사인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네요. 요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코코사사로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인 오메가 t 코스 90이면 코스 90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코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코스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마이너스 90도 제가 여기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90도인 포인트에서 얘가 0이네요. 그럼 이 값이 0이니까 이 전체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90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사인 마이너스 90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1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1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냥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인 오메가 t가 나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값 가지고 나서 코코사사라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여러분 이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니까 저거에 대한 걸 할 때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코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사인 마이너스 90 이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요거에 대한 따지는 거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코코사사에 대한 걸 이용해서 한번 했습니다.
자,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B, 이걸 써가지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를 코사인으로 표현을 해라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걸 써가지고 표현을 해라. 그럼 요거에 대한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에 대한 거는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30도에 마이너스 90도. 저도 이거 매일 하면서 매일 헷갈려요. 그래서 뭐 저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에 대한 원칙만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RMS에 대한 트라이앵글 포뮬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9.4는 RMS에 대한 거야. 제가 RMS에 대한 거 얘기할 때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뭐 이거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라이앵글 포뮬라가 있으니까 자, 지금 파형 자체는 이렇게 삼각형 파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기에 대한 거는 여기가 4분의 t일 때 4분의 t,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t, 그 다음에 여기 t. 그러니까 피어리어드는 지금 t입니다. 피어리어드는 t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파형이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가장 피크일 때가 ip, 그 다음에 가장 마이너스 ip. 이런 파형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거에 이거의 RMS 값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요 파형 하나만 놓고 나서 보면 루트를 이거에 대한 제곱을 하면 이거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까지에서 여기 떨어지는 같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떨어질 거야. 4분의 t, 2분의 t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 제곱이니까 이 아랫부분에 대한 건 제곱이니까 이거랑 동일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제곱 파형입니다. 제가 이걸 파형을 it라고 하면 이게 i제곱 t가 되는 거죠. i제곱 t. 그 다음에 여기에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이 썸이 되겠죠. 이 썸. 그러니까 t분의 1에 i제곱 t dt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이게 민이죠. 여기 평균에 대한 것이 이 평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요 파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 파형의 에리아를 구하는 거예요. 에리아를. 그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이제 RMS가 됩니다. RMS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수식에 대한 거를 이제 풀게 되면 요거에 대한 거를 풀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 t까지에 대한 관계에서 인터벌을 나눠야겠네. 제로 0서부터 t가 4분의 t일 때 그 다음에 t에서 4분의 t에서 t가 2분의 t인 구간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 자, 요거에 대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갖고 나서 하고 요거 하나만 갖고 나서 하고 곱하기 4 하면 안 될까요? 에버리지가 똑같잖아. 요게 지금 대칭이잖아. 이렇게 해서 요쪽 하나 대칭이고 똑같은 게 지금 반복이잖아. 그럼 요거 하나 이거 계산하려면은 파형도 찾아야 되고 요 파형 찾으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2ip 마이너스 무슨 이렇게 파형 떨어지는 기울기에 뭐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요 구간에 또 요것도 해서 또 구하고 또 요것도 구하고 뭐 하려니까 이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4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하나에 대한 에리아, 그러니까 에리아 제가 하나라고 쓸게. 에리아 하나에서 그러면 저게 제로 4분의 t i 제곱 dt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루트 민값에서 이제 요 에리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에 대한 것도 이제 4분의 t니까 4분의 t에 대한 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4분의 t 공간에 대해서 하고 4를 곱해야지. 4를 곱해야지. 그거에 대하고 민을 씌우고 요거는 대한 개선은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I RMS 값 자체는 루트 3 IP 이렇게 나오게 되네. 뭐 이거는 뭐 수학적 적분에 대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회로에 시뉴소이달 소스를 인가했을 때, 그러니까 뭐 VM의 코스 2파이 FT 플러스 세타 파이를 이쪽에 이제 인가했을 때 여기에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아웃풋, 여기 인풋을 시뉴소이달 소스를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은 어떤 형태로 나올까?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2절 이제 보면 이제 9.2절의 시뉴소이달 리스판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회로가 지금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고요. 티니콜 제로인 순간에 여기에 회로가 인가됐습니다. VT IT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요. L 그다음에 R. 우리 앞에서 한 거는 대부분 이 소스가 보게 되면 뭐 그런 거였었죠. 뭐 VS 링크하고 이 얘는 뭐 I0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인가하는 것을 하게 되면 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저 L에 흐르는 전류는 뭐 R분의 V0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소스 인가되는 요 형태가 인풋이 지금 VS VM의 코스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제 인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쓰게 되면 RIT 플러스 L DIT DT 이퀄 VT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쓰면 뭐 조금 VM 코스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를 풀면 거기 식 9.7씩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IT 값을 딱 풀면 여기에 VM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 뭐 이거가 우리가 지금 이거 푸는 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걸 열심히 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지금 회로 해석의 큰 거다라고 하면은 이걸 풀겠죠? 근데 그렇게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답만 쓰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석만 합시다.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에 대한 값은 탄젠트 마이너스 오메가 LR. 이게 요 간단한 요 RL 회로의
VM 코스 2파이 FT 플러스 파이를 인가했을 때 여기 흐르는 IT 값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되는 거죠. 요 식이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걸 IT에 대해서 풀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그래서 이거를 뭐 푸는 거는 별로 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해보시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는 그게 주안점이 아니니까. 자, 보게 되면 이 IT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 파이 마이 세타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와요. 지금 요거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느 특정한 값이 나올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서튼 밸류가 나와요. 어서튼 밸류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제가 A라고 쓸게요. 이거 다 합쳐서 그냥 A라고 상수로 쓰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익스포넨셜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거는 그냥 t 시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에 대한 걸 갖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입력은 지금 요 파이 값에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예요. 지금 t 이퀄 제로에서 막 이렇게 해서 vs가 이렇게 인가된 건데, IT 밸류에 대한 첫 번째 컴포넌트는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위상차가 조금 있습니다. 오리지널 파형 대비 마이너스 지금 세타 뭐 파이에 대한 거하고 조금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요. 제가 뭐 잘못 썼네요. 요게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요 세타만큼 시프트가 돼서, 세타만큼 지금 시프트가 됐어요.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하는 이 마이너스에 대한 거 이렇게 시프트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크기에 대한 것이 차이가 얘가 VM에 대비 매그니튜드는 좀 작아졌죠. 매그니튜드는 지금 R 스퀘어 오메가 제곱 L 제곱이라고 하는 루트보다는 작은 값으로 줄어들고요. 주파수는 프리퀀시는 앞에 거랑 동일한데 앞에 있는 거보다는 세타만큼 시프트한 상태로 하고, 매그니튜드는 요만큼 상태로 해서, 그거에 대한 파형을 만약에 그린다면 뭐 원래 VM이 이만큼이었는데 요거보다 작은 뭐 요값으로 해서 나타난 요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파형보다는 약간 시프트가 돼서 뭐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만큼의 차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세타만큼의 차이를 갖고 나서, 원래는 이 파형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는데, 원래 요만큼에서 시프트 해가지고 크기는 잘못했네. 다시 끌게요. 이 크기가 여기까지 뛰면 안 되지. 여기서 피크를 크셔야 되는데, 지금 VM이고 VM의 루트 R 제곱에 오메가 L 제곱이라고 하는 여기가 맥시멈이야. 그 다음에 시프트는 요만큼 시프트 돼가지고 시프트가 돼서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에서 요만큼 시프트 돼서 이렇게, 이 파형을 좀 잘 그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까지도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형이 그려지고, 만약에 오리지널하고 비교해 본다면 오리지널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어떻게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파형이 이만큼 해가지고, 주파수는 같아야 되니까, 주파수는 제가 이보다는 더 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만 지금 뭐 내용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VT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IT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 얘가 이제 I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그니튜드도 이렇게 좀 작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시프트를 갖고 나서 파형이 나타난 형태로 나온다. 여기에 이제 시뉴소이달 리스판스는 저런 형태로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파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실 요거를 제가 이제 없애버렸어요. 요거에 대한 거. 원래 이거 두 개의 파형을 원래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는 이만큼에 대한 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프트가 이만큼 나오니까 맨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파형을 그랬습니다. 요 앞부분에 맨 처음에 초기에는 요것 때문에 썸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요 파형에 대한 것이 맨 처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트랜지언트 할 때, 트랜지언트 구간에서, 그쵸? 근데 제가 지금 트랜지언트 끝나고 나면 요런 파형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야.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건 트랜지언트 컴포넌트 구도고요. 요 앞에 포인트가 이 어디 갔나? 요 앞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트랜지언트하게 나타나는, 잠시 나타나는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완전히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컴포넌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관심사항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관심사항입니다. 저 앞부분에 대한 거는 별로 다룰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코사인 펑션이고요. 프리퀀시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1, 2, 3으로 표시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9.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거 좀 정리된 것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실은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게 리스판스는 시누소이달 형태로 나온다. 두 번째, 주파수는 인풋한 거하고 주파수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맥시멈 앰플리튜드는 VM의 R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앵글 자체는 이제 시프트만큼 시프트가 있다. 요것이 1, 2, 3, 4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저 9.3 페이저 이 페이저를 써가지고 우리가 페이저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쓰고, 인버스 트랜스폼 페이저에 대한 내용 쓰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삼각함수 트라이앵글라 포뮬라, 트라이앵귤라 폼 뭐로 하면은 VT 니콜 VM 코스 2파이 F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을 뭐 컴플렉스 폼으로 에 대한 거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VM 코스 세타,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J 사인 세타에 대한 요거의 리얼 파트, 이렇게 이걸 먼저 쓰면 안 되겠다. 이걸 먼저 쓰면 안 되겠고, 그냥 페이저에 대한 표현을 먼저 해야 되겠다.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페이저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페이저로 이거 먼저 쭉 설명할게요.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스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에 대한 거 갖고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오일러 포뮬라, 오일러 아이덴티티라든가 뭐 몇 가지 쭉 있었는데 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리얼 파트 익스포넨셜 J 세타에 대한 게 이제 코스 세타가 되고요. 이미지너리 파트 J 세타에 대한 것이 이제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V인 이퀄 Vm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이걸 페이저로 표현하면 그냥 Vm 익스포넨셜 Vm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익스포넨셜 A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리얼 파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반복하는 형태. 그래서 얘를 이제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는 밖에 얘기하면 오메가를 고정하고 왜 오메가가 변하진 않걸랑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한 거에 대한 보면 시누소이달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풋하고 아웃풋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주파수는 동일하다. V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루트 R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으로 줄었다. 그 다음에 세타만큼 또 쉬프트가 있었다. 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일하니까 F는 동일하니까 저거를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 대한 노테이션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노테이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 어차피 요거는 고정을 하고 나면 저거에 대한 V에 대한 것을 리얼 파트 VM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 J 세타였는데 얘에 대한 거는 어차피 그 아웃풋에도 동일하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VM의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VM 익스포넨셜 세타 이것이 이제 요 코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VM의 익스포넨셜 J 세타다 라고 표현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표현은 VM의 코스 2파이 FT 플러스 세타다는 것을 의미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저희가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는 특정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특정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메인 해석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프리퀀시에 대한 것이 처음 나와서 조금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을 쓰면 우리 통신 쪽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3학년에 가면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AM, FM 뭐 이런 변조에 대한 걸 배워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근데 여기 보면 이 트라이앵글 포뮬라 가지고는 구현할지 모르겠으나 해석을 저기 막 사인 코사인 막 곱하기 나누기 하면 정말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오면 뭐가 편하면은 음성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내려고 하는 소스 대역. 예를 들면 이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20kHz를 보낸다. 근데 20kHz를 보내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 우리가 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멀리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캐리어 프리퀀시 뭐 91.9MHz 이게 무슨 라디오 방송일 겁니다. 91.9MHz로 여기에 캐리어 프리퀀시에 캐리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쪽에다 이렇게 실어서 보내면 이게 멀리 가게 됩니다. 이게 FM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지고 베이스 밴드로 내려가지고 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튜닝을 해서 그 특정 주파수를 셀렉션하게 돼서 거기서 필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앰플리파이어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게 라디오고 우리 통신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거 가지고 나서 이거를 상당히 편리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 원래 시그널에 대한 거는 10의 사인 10의 코스 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이걸 다시 코스에 뭐 여기 쓰는 캐리어 프리퀀시 t 플러스 뭐 파이로 해서 이건 뭐 상당히 작은 0.1로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필터를 해가지고 너무 복잡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편한데 여기 보면 벌써 우리 코사인 사인 막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 너무 막 헷갈려요. 저도 매일 이거 할 때 보면 막 사코 코사 코코사사 매일 뭐 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파수로 넘겨놓고 나서 보면 이게 정말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표현을 저희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약속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싶으냐,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쓰고 싶어요. V 약간 벡터처럼 이렇게 쓰면서 VM 코스 파이 플러스 J VM 사인 파이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현을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요. VM의 파이 이렇게 페이저 형태로 쓰고 싶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표현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VM 익스포넨셜 J 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익스포넨셜 폼으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컴플렉스 폼으로 쓸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페이저 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트라이앵글 폼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컴플렉스 폼, 그다음에 페이저 폼,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폼 형태로 해가지고 수식을 이제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여기 이제 노테이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그젬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9.5 지금 y1에 대한 것이 20 코스 오메가 t 마이너스 30 또 y2t 40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60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y 이퀄 y1 플러스 yt에 대한 걸 구하고 싶어요.
이걸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헐 트라이고노메틱.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방법으로 이거 하는 거지. 코스에 대한 거는 알파 플러스에는 코스 알파 코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를 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저거 할 때 보면은 이거 매그니튜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체 요걸 x값 y값 x제곱 플러스 y제곱 코스 세타에 대한 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y. 뭐 이게 그냥 코스 뭐 사인 뭐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관계식을 갖고 나서 열심히 이제 푸는 것이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할까요? 뭐 하긴 하겠는데 뭐 합시다. 뭐 하긴 하겠는데 제가 딱 엄두가 안 나가지고 매일 틀려가지고 이거 할 때 보면은 자 뭐 하죠. 뭐 하다가 틀려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일단은 뭐 20 코스 오메가 t 20을 앞에다 놓고 다 할까요? 코스에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에 사인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이거는 40에 코스 오메가 t 코스 60도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에 사인 60도. 자, 요거에 대한 거를 각자 계산하고 코스 오메가 t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로 또 정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저는 그냥 답만 보고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 오메가 t 하나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4.64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인 오메가 t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32 24.64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얼마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이 값을 다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코스 오메가 t 세타라고 하려면 지금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다시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저게 요걸 이렇게 코스 요 값이 요 형태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37.32 제곱에 24.64 제곱에 37.32 코스 오메가 t 위로 쓸게요. 제가 마이너스 24.64에 가로 쭉 찌고 여기는 37.3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37.32 그 다음에 24.64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 해갖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퀄 37.32에 24.62 64가 되고, 그 다음에 코코사사니까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에 대한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세타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값에 대한 것이 정리를 하게 되면 저 값이 정리하면 이게 44.7인가 봐요. 요 값이 요 값이 44.7인가 봐요. 그러니까 44.72에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정리가 되네요. 세타가 여기 세타가 이제 33.4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값입니다. 저 값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 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매일 이렇게 눈으로 하다 보면 꼭 틀리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거를 몇 개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두 번째는 여기에 페이저 포맷으로 페이저 컨셉으로 구하라. 근데 페이저 컨셉으로 하는데 페이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합해서 했어요. 근데 y는 equal y1 플러스 y2로 하는데 일단 표현 자체도 간단히 심플합니다. 20에 30도 플러스 40에 60도. 이게 곱하기면은 정말 편해요. 이게 만약에 곱하기로 한다. 만약에 이거 여러분 곱하기를 한다. 이거 곱하기 하려면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곱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y1 y2를 구한다. 그럼 앞에 값 곱하고 20에 40 곱하고 페이지는 더하면 돼요. 30 플러스 60을 하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 거는 곱하기라면 여기 매그니튜드는 곱하고 그다음에 페이지는 더하면 되고, 만약에 나누기를 한다. 나누기라면 앞에 거는 나누고 뒤는 빼면 또 마이너스 60 빼면 정말 편해요. 페이저 다이어그램 페이저를 쓰게 되면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건 편한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에 익스포넨셜 j 30도 그 다음에 플러스 40에 익스포넨셜 j 60도에 대해서 요 값을 이제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구하고 요 값도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틀림없이 무슨 값 플러스 j 무슨 값으로 나올 테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아까 요런 식으로 했듯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것도 뭐라고 하고 이제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근데 형태는 이거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저는 그냥 답만 쓸게요. 37.32 플러스 j의 24.64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하실 때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제곱 하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에 여기 37.32에 24.62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여기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뭐 이렇게 막 곱하고 나누고 뭐 했었던 과정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페이저를 썼을 때에 대한 큰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만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시면 이 삼각함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9.1 예, 보시게 되면 V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VT에 대한 걸 지금 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쓸 수가 없네요. 지금 주파수를 그냥 표현하는 거구나.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 간단하니까 그냥 하나 써주고 할까요? 하나만 써주고 170에 코스에 저는 이걸 다 더하기 하는 건 줄 알고 나서 어려운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걸 페이저 트랜스폼 써라. 그럼 뭐 이거는 170 하고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뭐 10에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네. 그냥 10에 20도. 근데 주파수가 다릅니다. 여기 주파수하고 여기 주파수하고 지금 다른 값이에요. 서로 같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C하고 D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여러분이. C하고 D에 대한 거는 이제 주파수가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지. 한번 뭐 해볼까요? 5에 36.87 10입니다.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53.13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는데 제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에 대한 거 아직 안 했는데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쓰면 여기가 크기가 36.87 한 요정도 각도로 해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대충 36.87 도의 요 크기는 5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53. 10 크기로 요 거기는 마이너스 53.13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여러분 이거 계산은 앞에서 이그젠플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럼 이 크기가 답을 보면 얼마나 나오냐면 11.18이 나오고요. 요 각도가 마이너스 26.57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이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 방법이에요. 페이저 다이어그램 방법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D 한번 볼까요? D도 보게 되면 (300에 45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에 30도.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앞에 거는 지금 코스이고요. 뒤에 거는 사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뭘 바꿀까요? 우리 코스나 사인이나 뭐에 바꿀까요? 어떤 것이 편하려나? 저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마이너스 90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이거를 이용합시다. 그럼 이건 한번 변환을 해줘야 돼요. 한번 여기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300의 코스 그냥 2파이 ft라고 쓰겠습니다. 2파이 ft 플러스 45도에 마이너스 100 사인 2파이 ft 플러스 30
대한 거는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바꾸면 위에 이제 300에 2파이 ft 플러스 45도는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100에 사인에 2파이 ft에 마이너스 60도가 되네요. 마이너스 60도. 그쵸? 30에서 이제 90을 빼니까 저 정도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저거에 대한 거를 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그러니까 요거 페이저 다이어그램 표시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00에 45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의 값에 45도 300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이라는 크기에 여기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100 해가지고 100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게 100이 마이너스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60도는 동일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100 정도. 왜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도잖아요. 그래서 60도 쪽으로 마이너스 60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값이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페이저 다이어그램 쓰게 되면 100이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이거보다 큰 이거에 대한 탭은 얼마입니까? 지금 339에 플러스 61에 대한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어세스먼트에 대한 거는 그냥 페이저 다이어그램 표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9.2는 반대로 또 하는 거네요. 9.2는 포인트가 9.2에 대한 거 한번 보시게 되면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타이밍 도메인으로 바꿔서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한 거는 v 이퀄 18.6에 코스 오메가 t 마이너스 54도 이렇게 뭐 첫 번째가 쉽고요. 두 번째에 대한 거는 이제 저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 A가 이렇고 B는 여러분 이걸 한번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I는 20에 45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30도에 대한 거를 20포넨셜 j 의 45 마이너스 50에 익스포넨셜 j의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20에 코스 45도 마이너스 j 플러스 j 45도 마이너스 50에 코스 마이너스 30 플러스 j의 사인 마이너스 30 이거에 대한 거를 각각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값을 이걸 계산하면 뭐 코스 앞에 무슨 값이 나오고 뭐 a라고 쓸까요? 제가 여기에 코스 오메가 t 코스 무슨 뭐 아니 그냥 a하고 플러스 jb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표현할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세타에 대한 거는 탄젠트 마이너스의 a분의 b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it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매그니튜드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코스 이제 오메가 t 여기에 대한 세타값 뭐 이런 식에 대한 값을 표현을 해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 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거는 이게 완전히 헷갈리게 하나는 컴플렉스 폼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페이저 폼으로 써놨어요. 30도에 15도. 그럼 요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30에 코스 15도 플러스 J의 사인 15도. 요거를 계산해야겠죠. 요거를 먼저 계산하면 여기 20하고 요거를 합치고 그 다음에 J30하고 요거를 합쳐서 나오는 A 플러스 JB 형태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간단하게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저기 하나 표시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텍스트에서는 그거를 맨 뒤로 보내놓고 나서 했는데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그젠플 나와 있는 것은 진짜 I하고 V, Z에 대한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일반 값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으로 하면 9.12에 대한 섹션이고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표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 피겨 9.51에 대한 걸 딱 보면 1분기에 있는 거부터 보면 10에 30도 그냥 10에 30도 그 다음에 12에 150도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8에 170도 그 다음에 5에 마이너스 45도 5에 45도 45도 5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페이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j3이다 라고 하는 걸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7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1의 7분의 3 이런 식의 로 해서 표현하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요거를 표현하면은 여기든지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에 대한 거를 그대로 포함해서 여기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에 대한 거 잘못했네요. 제가 반대로 했어요. 7 이미지너리 파트가 여기가 이미지너리 파트고요. 여기가 리얼 파트예요. 여기가 리얼 파트니까 여기가 7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 자체는 이게 각도가 됩니다. 이게 세타가 각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세타가 됩니다. 이게 세타가 돼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저거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 9.17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냥 거기 나중에 여러분이 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일단은 답만 가지고 나서 얘기하면 지금 전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IS 그거 보면 IR 플러스 IL 플러스 IC가 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는데 거기 보면 IR에서 R 찾는 값인데 R분의 VM이 0도 그 다음에
IL이 VM의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IC가 4VM의 90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R 값을 찾는 건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R을 그냥 1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1이라고 했을 때 IS 값을 역으로 이제 입증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요 썸에서 요거를 찾는 거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보게 되면 VM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VM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R은 여기 1, IR 이게 IR, 그 다음에 IL이 마이너스 90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IL, IC는 4배네요. 4배 90도. 요 포인트라 정도 합시다. IC.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치느냐? 제가 일단은 요게 두 개가 같으니까 요거 두 개 합하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지금 뭐냐면 IR 플러스 IL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요걸 이만큼을 그냥 시프트를 시키면 요게 이제 이렇게 요거를 지금 요렇게 돈 거야. 그럼 요거하고 합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것이 IR 플러스 IL 플러스 IC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사실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거 합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하나 하고 요렇게 있는 거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렇게 똑같이 놓고 요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지금 요렇게. 그렇게 합치는 게 페이저 다이어그램의 합으로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이그젠플 9.18에서 보게 되면 다 그런 내용이 돼요. 몇 개의 썸에 대해서 합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쓰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보면 Z 이퀄 자체가 뭐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 Z에 대한 표현 자체가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뭐 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요 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이제 합칩니다. 요 놈하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그러면 Z 이코에 대한 것은 각각에 대해서 Z1, 뭐 Z2, Z3에 대해서 ZEQ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실 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뭐 수에 대한 앞에 매그니튜드 값, 앞에 값하고 익스포넨셜 j의 세타 값, 이 값하고 요 값에 대한 거는 뭐 계산식으로 하겠죠. 뭐 이거에 대한 것을 뭐 페이저 폼으로 바꿔서 해서 뭐 컴플렉스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계산을 하고 나중에 그 루트 씌우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해서 값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값 자체가 정확히 아닌지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페이저 다이어그램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매그니튜드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 있는 각도가 몇 도네, 그럼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하고 맞구나 하고 나서 이렇게 검산할 때, 계산에 대한 걸 검산할 때 쓰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누소이달 소스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트리고노메틱 삼각 함수 형태로 쓰는 거에 대한 것을 페이저로 표현하는 거, 페이저에 대한 것을 컴플렉스라든가
혹은 익스포넨셜 형태로 하는 거, 그다음 페이저 다이아그램으로 해서 이걸 간단히 검증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